있으면 가야지. 제가 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십시오. 오늘 바로 떠나도 되나요? 퇴근하고 바로? 갔는데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각오를 하고. 이곳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대신 제 동기 김선미 기자가 가 있고요. 자, 뒤에 보시는 이곳이 바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27개 나라가 참석을 하고 취재진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는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자, 회담은 우리 시간 오전 10시 45분쯤 시작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요. 자, 이어서 이 화사한 핫핑크 넥타이를 한 고노다로 외무상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화사하지가 않죠. 굳은 얼굴로 악수를 하는 표정에서 이 팽팽한 회담장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11시 39분 약 1시간을 약간 못 채우고 끝이 났습니다. 자, 예상은 했지만 합의점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의 이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요. 일본 측이 우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특히 그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좀 연기해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일측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 배속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양측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또 문제를 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현재로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이 실현된다면 한일 관계 정말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문제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뤘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도 긴급 회동했고요. 자, 오늘은 2시간 넘게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가 나올 가능성도 유력합니다. 자, 아베 총리도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건 우리 국회 방일단에게 보인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복심이자 자민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우리 의원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는데요. 자, 아예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미룬다고는 왜 했었을까요? 자, 일단 어제 약속 시간 15분 전 상황입니다. 오늘 자민당 지도부하고 면담은 아예 취소된 건가요?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 요즘에 내일 국회 개원하고 양간에 저기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께서 내일 좀 만나 뵙자고 해서. 네, 일본 국회가 개원해서 국회 개원 일정이 하루 전날 나온 건 아닐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반으로 시간 다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제 밤늦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잡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네, 사건이 난 지 하루 반나절 뒤에 긴급회의 하겠다는 거 누가 봐도 핑계입니다. 사실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지금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빌미고 저희들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베 총리 의중이 반영됐고 제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자민당 측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나 혹시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아베 정권의 이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들이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 뜻을 전달하라고. 네, 니카이 간사장은 2년 전 한 일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지만 교섭하거나 대화하기엔 귀찮은 나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아베 총리와의 교감 없이 혼자서 취소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아베 총리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자, 그때 나눈 대화 아직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간에 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 문제도 좀 직시해 가면서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그런 조건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각광하며 모시는 거랬다 그러면 그래서 뭐 순번 당하고第三世でありまして共に韓国の繁栄日本の繁栄のために両国の政治家は心ある政治家は協力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네, 마지막 변수는 미국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 가기가 열리는 당일, 즉 내일 열리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관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해왔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강행하면 일본도 나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본에게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한국에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報道は承知しておりますが、ご指摘のような事実はありません。その上で申し上げれば、日韓関係は現在、韓国側からの否定的な動きが相次いでおり、非常に厳しい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我が国としては、さまざまな問題について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引き続き韓国側には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く。 네, 오늘 ARF 회의에서 일본은 이 외무성 부국장이 우리 시간 밤 9시쯤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영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또 다자 회담을 이용한 공격에 나선 반면 일본은 기자들을 상대로 국제 여론을 관리하려는 상반된 전략을 펴는 겁니다. 관련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